나 이거 투자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지경이 되면은 이제 구주를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주를 100주를 팔기로 했어요. 주당 5천만 원에. 엄청나죠. 처음에 10,000원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되면은 50억 규모가 이제 돈이 대표이사 포켓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대표이사가 아파트 자동차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구주 일부하고, 지금 모든 스타트업 대표들이 월급 가지고는 월급을 뭐 1억을 받겠어요. 그렇게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주 매각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니콘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 관련돼서 법률 자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저희가 1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처음에 시작해서 준비하고 데스밸리를 거쳐서 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릴 거고, 2교시에서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총론적인 과정에서 있었던 각각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강론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의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긴 한데 대학 때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CEO로 가긴 좀 그렇지만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 이제 뭐 여러 수상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사모펀드와 신기술 금융사업자, 투자사업 자문사에 들어가서 5억씩 30개 기업에 투자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이드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이드를 모두 경험을 하고 나서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 지금은 이제 로펌을 운영해서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펌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파운더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립자들 뭐 이제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제 양력만 보시면 이제 이런 창업 경험이 있고, 또 경영대학교를 졸업해서 이렇게 창업 경험이 있고요. 또 큐더스 컨설팅이라는 데에서 책임 컨설턴트를 하면서 이제 30가지 기업에 5억 정도 각자 투자하는 이런 투자 자문의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뭐 와이즐리나 뭐 김과에 또는 뭐 반란, 또 이렇게 비마이프렌즈 뭐 이런 여러 업체에 자문을 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로톡이라는 사이트에서 별점 5.0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도 5.0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법률 자문의 필요성에서 볼 텐데요. 일단은 법률적 준비, 리스크 관리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많은 지금 약간 스타트업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대표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기업 대표이사와 관련된 법률이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뭐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근로기준법, 상법 등 모든 조항들을 뭐 간략히 봐봤는데, 또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형사처벌 조항만 해서 2,200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이사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비 피고인일 수도 있고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영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투자 유치에도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추후에 M&A나 IPO 시에도 기업 가치가 저하되는 아주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하다가 뭐 빨간 줄이 하나 둘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재산, 내 자산, 회사의 경영 가치, 평가에 대해도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기억하시고 됩니다. 제가 한 경험을 보면은, 대표이사가 아직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대표이사가 아직 군대가 안 갔다 왔을 때 보통 뭐 디밸류에이션이 한 10%에서 15% 됐는데, 대표가 지금 송사에 휘말려 있거나 아니면 기업이 뭐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25% 이상 보통 디밸류에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디밸류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 법률상 리스크 관리가. 두 번째는 내부 분열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회사가 안 될 때는 오히려 조용히 가는데 잘 될 때 보통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많이 생기고, 기밀 유출, 그리고 동업관계지 등의 내부 분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요. 또 외부 침입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산업적 위험.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무궁한 가능성을 개척하는 건데, 이제 기존 법률은 기존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업의 탄생과 성공의 큰 그림을 이제 저희가 그려봤어요. 이 그림 모두 다 아실 텐데, 데스밸리라고 하죠. 처음에 창업을 해서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쭉 다들 성공하실 거니까 성공하는 거를 제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큰 그림을 오늘 수업 중에 머리에 박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틈틈이 제가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이걸 머리에 박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사업 결정을 하고요.
사업 형태를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한다면 동업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되고, 저희 사례에서는 이제 액면가 10,000원에 천주 발행으로 자본금 1,000,000원을 발행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자자문이랑 금융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꼭 법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파이낸셜한 이런 사이드의 이야기들도 저희가 좀 상의 드리고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가다가 투자 유치를 하고, 하지만 뭐 C가 알박기를 하고, 무슨 말이 좀 나옵니다. 또 시리즈 A 유치하고 BC 유치하고 M&A IPO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아까 이 첫 과정, 그 사업 결정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동지들을 모으고 사업 아이템을 확정하고 수익 모델을 확정을 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동지들은 모았을 수도 있고 모으려고 할 수 있고 사업 아이템을 또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투자자문사나 벤처캐피탈에서 실은 사업 아이템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하는 거니까 요게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또 TV 보다가 저거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3년 전에 내가 미리 알았으면 이거 대박 났을 텐데, 이런 거 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보다는 오히려 동지들 모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실은 그 아이템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가느냐, 요거를 더 중요시하게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템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박 아이템 뭐 이런 말 있지만 실은 대박 동지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동지들 모으기를 첫 번째 잘 하셔야 되고, 사업 아이템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수익 모델이에요. 제가 사업부를 보니까 이런 구조가 많아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처음에 가입자 한 10,000명 정도 되고 나서 광고 수익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 요것도 엑셀 파일 같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가입자가 10,000명일 때 CPC로 이렇게 한 번당 클릭할 때 수익률이 몇 명이 들어와서 얼마가 발생하고, 이거를 다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해 놓으셔야 돼요. 러프하게 해놔야 이제 내가 몇 명을 모을 때까지 광고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겠다, 자본금 얼마나 있어야겠다, 이런 구조가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다 설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 거나 아니면 좀 이쪽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모델링을 한번 해보셔야 사업이 흔들릴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이거 미리 생각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지가 가장 중요하다. 동지, 아이템, 그 다음에 모델링, 요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형태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2번으로서는. 근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엔 주식회사 법인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 개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내가 그냥 그 세무서에 가서 그냥 나 혼자 사업자 등록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도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김현장도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무서에 가서 그냥 하고 다음날 사업자 등록을 받았어요. 하지만 법인은 이와 다릅니다. 법인은 하나의 법적인 사람이어서 법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이게 제 회사 이런 거가 있겠지만 법인은 하나의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단 출생신고를 하셔야 돼요. 출생신고는 법인 설립이란 등기나 정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법원에 가서 법원에 이렇게 받아준 데가 있거든요.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자 계좌도 트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도 가져가고 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자본금은 개인 사업자는 필요 없습니다. 내 주머니로 그냥 시작해서 무일푼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법인 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이 규정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삭제됐죠. 하지만 액면가 100원은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원은 있어야 되는데 요거 100원 갖고 회사 세운 사람 없거든요. 적어도 요즘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지고 자본금을 많이 하니까 그건 알아주시고, 이익분배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는 내 오늘 들어온 돈 내가 주머니에 가져가지고 내가 술 마시고 다음날 또 쓸 때 대금 결제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익분배 법인 같은 경우는 오직 경영진 일을 내가 대표라고 하더라도 내가 급여로 받거나 성과급으로 받거나 요 두 개로만 가능해요. 네, 두 개로만. 내가 오늘 우리 회사에서 번 돈 가지고 내가 어디 딴 데다 써버리고 내 거 개인적인 거 장난감 사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배당은 정기배당, 중간배당 이런 형식이 있는데 급여랑 성과급 형태로만 가능하다. 경영상 책임은 사업자가 전체 책임을 져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도 납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경영진, 이사, 감사의 경우에만 이제 이사로서 책임, 감사로서 법률상 정한 책임을 지고, 주주는 투자 주식 대금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주주가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카카오라고 할게요. 국민 주식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나 이렇게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이렇게 잘못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진 않죠. 예, 저는 그냥 회사가 망하면 주식 대금만 날리는 거예요. 예, 채무도 이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내가 개인 사업하다가 망하면 우리 집 텔레비전에 빨간 딱지가 붙죠.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인이 망하면 법인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뭐 경영진이라고 이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서 카카오가 망해도 뭐 김범수 의장님 집 텔레비전에 빨간 딱지가 붙지는 않는다. 그거는 별개다. 그냥 카카오 안에 있는 텔레비전에 딱 빨간 딱지 붙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본 조달 같은 경우는 대표가 개인 이름으로 은행에서 빚을 내야 돼요. 잘 안 내주겠죠. 뭐 대표 망할 수도 있는데 뭘 믿고 내겠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요. 이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용이한 이런 방법인데, 예를 들어 이제 수학이에요. 살짝 수학인데, 내가 10,000원짜리 그 주식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10,000원이 1000개니까 1000만원이죠.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100개의 유효한 카드랑 비슷한 건데 카드 100개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카드를 이거 살 사람, 나는 처음에 아까 10,000원에 했죠. 근데 살 사람 했는데 누가 내가 50만원에 사겠대. 오케이, 그럼 너 50만원 하나 팔고 회사에 5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용입하는 겁니다. 이게 100개 카드를 만드는 거를 유상증자라고 하고, 살 사람에서 이 사람이 투자하고 내 돈을 주는 거, 이게 이제 투자 받는 거예요. 주식을 신주 발행해가지고. 유상증자, 신주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본 조달이 가능한 게 법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신력. 이거는 그 개인 A 아저씨 아니면 저 혼자 1인에 의존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상법상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매우 신뢰합니다. 우리가 김범수 회장님 예를 들어 삼성 하면은 삼성을 믿지, 삼성생명의 대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님 이런 것만 알지, 이런 분들만 알지. 그래서 삼성을 믿기 때문에 상법상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있어서 법인을 매우 신뢰한다. 그래서 정부 지원, 창업 지원 등 받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식회사를 운영하실 때 이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약간 독재, 그리고 왕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다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 민주주의가 발생하면서 이제 좀 같이 태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우리 그 현대 민주주의 구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데, 좀 직접민주주의를 좀 생각하시면 국민투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다 국민투표를 결정하듯이 주주들이 모두 모여서 결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1년에 한두 번만 하지,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이사회예요.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그리고 대표이사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거는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또 여기보다는 아니지만 한 단계 낮은, 아니면 여기 주주총회에서 또 헌법을 만든 게 이제 정관인데, 헌법이 정관인데, 여기서 이사회가 결정하라고 한 것들을 여기서 모여서 이제 정합니다. 이것도 다수결로 하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는 자잘자잘한 사안들일 수도 있고, 여기서 대표이사가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들은 이 대표이사,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이 대표이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가 이렇게 국민투표, 정관이라는 헌법이 있고, 국회, 대통령처럼 이렇게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이사회에 따라야 될 것들도 있고, 주주총회 동의를 얻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뭐가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죠. 이제 동업계약서를 그래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모든 갈등을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했는데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게 동업계약서예요.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니까 갈등을 곧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같이 동업하기로 했는데 동업자가 이제 일을 좀 안 합니다. 이따가 이제 스토리가 나올 건데, A가 이제 CEO라서 창업을 했는데 CTO B와 디자이너 C가 슬슬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기도 하고, 공금 사용을 이제 A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B씨는 택시 타고 다니고, 또 그냥 바에 가서 100만원씩 쓰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C는 회사도 잘 안 나와. 그러기도 하고, B가 갑자기 자기 주식을 팔겠다고, 자기 삼촌에게 팔겠다고 했는데, 그 주식이 사겠다고 한 삼촌이 알고 보니까 깡패예요, 깡패.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우리 회사에 깡패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지분 매도. 그리고 비슷하게 옆집에다가 차리는 별도 사업을 한다거나, 펫 간식 사업을 했는데
펫 야식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유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모든 갈등을 시작하는 거다. 이런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성을 하면 서로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서 사업을 하면서 마주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계약서가 두꺼울수록 내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 놨다는 거고 그거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배달대행업 뭐 인수합병 그 딜에 이제 들어가서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책 2권 분량이 이렇게 돼요. 몇 초짜리 딜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경우에 수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배달 가고 있는데 넘어졌을 때 누가 손해배상을 할지 배달원의 뭐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물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가능한 모든 경우 수를 미리 대비해 놓은 거와 안 되는 거는 의사결정 구조의 속도나 또 안정성,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믿는 척을 하고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인데 제가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친구끼리 할수록 친할수록 계약서를 미리 써야 됩니다. 계약서를 안 쓴다는 거는 싸움을 당연히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 일들에 그때그때 싸우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건.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해놔서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친구한테 나 너 믿고 하니까 정말 계약서 그냥 미리 다 정해두고 우리 일에만 몰두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우리 친하고 믿을수록 쓰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법을 모르고 쓸 내용이 없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을 하고 미리 합의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정 모르시면은 다른 계약서들 좀 찾아보시고 여러 자문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작성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간단하게 검토는 뭐 몇십만 원, 100만 원에서 보통 작성하는 데는 뭐 2, 300만 원이 드는데 이거를 초반에 안 하면은 나중에 싸우고 뭐 하고 뭐 하다가 훗날 수십억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혼자 엄청 이렇게 노력을 하시더라도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써서 모든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회사 ABC 파이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쉽게 액면가 1만원, 1만원에 발행 주식수 1000주, 1만원에 1000주니까 자본금은 1000만원이죠. 그래서 아까 그랬듯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A는 49% 지분 CEO이고 B는 CTO 49% 갖고 C는 이제 디자이너 2% 이렇게 갖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안 좋은 지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사업할 때 우리 N빵 하자, 뭐 밥 먹을 때처럼 이게 N빵 하자, 뭐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구조예요. 1번은 무조건 싸웁니다. 무조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은 한 명이 편들어주는 쪽이 이제 이기죠. 한 번은 이쪽 편을 들어줘서 이겼어요. 근데 다음번 할 때 이번에도 얘 생각이 맞아. 근데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얘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1번. 그리고 2번은 투자할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 한 명을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CEO랑 같이 밥 먹고 이 사람을 믿었어. 근데 딱 하니까 딱 투자하려고 보니까 3분의 1 지분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게 이 사람 회사도 아니고 이제 들어가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n분의 1로 돼 있으면은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과반수 이상도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80% 이상으로는 한 CEO가 가지고 있고 출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아주 불리한 구조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들이 또 몇 가지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